안녕하세요. 글로벌 종합 일간지 아시아투데이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RN서치 김미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정치 국제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열려서 예상대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새로운 대표로 뽑았고요. 국제적으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기대 밖으로 아무런 합의도 내지 못하고 결렬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네.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죠? 네, 먼저 황교안 새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조사했는데요. 잘할 것 같다는 의견이 소위 말해서 긍정평가가 41.6%, 그리고 못할 것 같다는 응답은 49.7%로 조사됐습니다. 네. 긍정평가가 41.6%라고 하는 건요, 국민들이 상당히 40% 정도는 황교안 새 당대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한국당의 지지율보다는 훨씬 높은 치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허니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황교안 대표가 이런 국민들의 기대감을 앞으로 잘 살려나가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업무 능력에 대한 이 평가를 나이, 연령대라든지 계층별, 지역별로 보면 또 조금씩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역시 연령대가 높을수록 황교안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렇죠.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55.4%, 거의 50% 이상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나타났는데요. 저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좀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마 그것도 좀 반영이 된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실속 없는 회담으로 되지 않을까, 혹시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감이 그동안 좀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 막상 이제 결렬이 되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에 좀 투명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하고 호남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긍정평가가 조금 좀 높은데, 네. 대구 경북은 거의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그런데 이제 매우 잘할 것 같다는 의견은 32.4%로 대구 경북에서도 전체 평균보다는 약 한 8%포인트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잘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보면 24.3%인데 대구 경북에서는 32.4%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떤 코어 지지층이 30% 정도 있다고 티켓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본다면 황교안 대표가 티켓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반면에 못할 것 같다는 부정평가도 47.8%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향후 당내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안보 국면에서 한국당이 취해야 될 어떤 스탠스,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여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구 경북에서 부정평가도 47.8% 나타났거든요. 이것도 그래 매우 높은 수치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거는 일반 여론, 지난번 당대표 경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민심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 우리가 조사한 것처럼 2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가반이 넘는 지지를 받는 걸 조사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면에서 혹시 이제 비박과 친박 간의 갈등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좀 반영이 된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황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또 국민의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젊은 층하고 역시 수도권, 그다음에 호남권의 민심을 어떻게 얻느냐, 그것이 가장 큰 과제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서울 수도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이제
황교안 대표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이제 곧 이제 내년 4월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에서 가장 큰 관심이 가는 지역은 바로 서울 수도권이거든요. 이미 그 TK라든가 호남에서는 대충 어느 정당이 우세할 거라는 건 우리 전부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 수도권에서 승자가 가려질 텐데, 이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고 하는 거는 황교안 대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하노이에서 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안타깝게도 합의를 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북미 간의 타결을 위해서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계속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거든요. 네. 그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어쨌든 이제 국민들의 이제 가반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중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반대한다는 의견도 36%로 조사되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중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북미 간의 여러 가지 현안이 타결이 돼서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이 좀 사라지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전 연령대에서 찬성 의견이 높다는 겁니다. 네, 특히 그렇죠. 이제 안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60세 이상에서도, 물론 전체 평균보다 낮지만 44.3%가 그래도 북미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20대에서는 찬성 의견이 45.2%로 물론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 평균보다는 약 한 8%포인트 낮은 걸로 나타났고, 반대 의견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역시 이제 20대에서의 어떤 보수화 현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대를 이야기할 때 상당히 북한의 어떤 퍼주기, 그리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계층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좀 성향이 주고받는 것이 좀 평등해야 된다 그럴까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결렬된 거에 대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은 이상에서 무슨 딜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것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성향이 아니라 이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특성? 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범보수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은 딜이라고 하는 거는 공정해야 되고, 완전한 비핵화를 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모든 걸 내놓고, 그리고 내놓는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반응을 그렇습니다. 보여줍니다. 네. 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결렬 원인에 대한 국민의 생각도 좀 조사가 됐죠. 네, 이제 결렬된 주된 이유는 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국민의 42.5%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부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걸 조사됐고요. 그리고 24.8%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복잡한 국내 정치 때문에 깨졌다, 회담이 결렬된 거로 생각한 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0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복잡한 국내 정치 때문이라는 의견이 36.9%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34.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역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부족도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복잡한 국내 정치 때문에 이것이 결렬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을 봤을 때 향후 북미 간의 이제 협상을 이어갈 때 아마 국민들은 미국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정치 상황도
상당히 유심히 살펴볼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도 북미 관계를 생각할 때 먼저 미국의 정치 상황을 먼저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 열릴 때 사실 그 트럼프 관련한 또 그 미국 위에서 청문회가 또 열리고 있어서 그에 대한 또 신경을 또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저도 그날 그 CNN을 봤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 CNN에서는 하노이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고 계속 청문회가 몇 시부터 열린다는 거를 생중계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청문회가 열렸을 때 그 개인 변호사가 한 얘기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 그리고 사기꾼이다. 네, 그렇게 뭐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기꾼이다. 그리고 협작꾼이 사기꾼이라기보다 더한 협작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청문회를 봤느냐? 그때 자기는 다는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볼 수 있는 만큼 봤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곧 모든 정신이 바로 미국 워싱턴에 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북미 간의 이 협상이 부분적인 딜이 됐을 때는 돌아갔을 때 맞을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해서 복잡한 그 국내 정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연기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걸로 저됐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그 북한은 좀 더 좀 적극적인 비핵화에 좀 나서야 될 것 같고요. 그 트럼프도 그 제재 완화의 범위와 관련해서 어떤 그 합리적인 또 대안을 좀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에 이번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한 걸음 다가갔다. 받을 확률이 커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폈을 때 만약에 이번에 2차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부분적인 소위 말해서 스몰 딜이 이루어졌다면 상당히 그 미국 내 비판 여론도 높아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으로 제약도 있지만 상당히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스몰딜을 하지 않았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분명히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노벨 평화상이 상당히 받기가 어려웠을 텐데 의외로 이렇게 협상을 진행과 동시에 이렇게 결렬 상태까지 간 상황에서 극적으로 제3차가 될지 제4차가 될지 모르지만 내년이 11월이 대통령 선거거든요. 지금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41%고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49% 정도 나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아마 올해 11월 전에 올해 안에 제3차 아니면 제4차 정상회담을 열어서 극적으로 타협을 한다면 저는 노벨 평화상은 더욱더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아마 그런 생각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스몰딜을 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그건 매우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도 그 언론의 반응 같은 것을 보면 오히려 부족한 합의보다는 오히려 합의를 안 한 게 훨씬 더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또 많이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도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지만 의외로 이번에 결렬되고 제3차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합의를 갖고 온다면 뭔가 지금보다는 더 발전된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도 상당히 반대 의견이 좀 수그러질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결렬이 된 게 상당히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저는 장기적인 면을 봐서는 오히려 북미가 합의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 게 아니냐. 그러므로서 노벨 평화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확률이 높아져서 아마 받는다면 아마 다음 재선을 위해서 마음껏 그 노벨 평화상 받은 거를 마음껏 활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간의 접촉과 정상회담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결렬된 주된 이유에 대해서 일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3.2%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30, 40대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30대에서는 5.6%가 일본 때문에 생각하는데 소위 말해서 일본의 방해 때문에 이게 안 됐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40대에서 4.1%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30, 40대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주로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이 그 진보 성향이 강한 집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단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부족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본의 방해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복잡한 국내 정치 때문에 이것이 결렬됐다 생각하는 걸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점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역시 국제 정치라는 건 복잡다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RN서치 김미영 소장님과 함께 지난주의 여론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